역사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위화감이 있지 않나요? 양반의 사랑과 권력 투쟁에는 극적인 음악이 흐르지만 화면 뒤편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지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지워진 얼굴들, 조선시대 서민의 진짜 삶입니다. 조선시대 농부의 하루는 일출 전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아직 온 마을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농부는 일어납니다. 피곤함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고르고 밭을 일굽니다. 소를 부릴 때면 그 무거운 쟁기를 인간의 힘으로 밀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풀을 뽑고 물을 댑니다. 논의 선체로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면서 햇빛은 피부를 검게 타들어갑니다. 모기와 거머리와의 전투도 끊임없습니다. 가을 추수철에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낫질합니다.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좀 쉬겠지 싶겠지만 아닙니다. 겨울 동안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또다시 같은 노동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농사만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조선시대 서민에게는 국가라는 무거운 손가락이 언제든 내려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격은 국가에 제공하는 의무 노동입니다. 농부는 예고 없이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성을 쌓고 있다고 가야 합니다. 왕궁을 건설 중이라고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길을 수리해야 한다고 일을 멈추고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품삯 없이 강제로 동원되는 노동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몇 달씩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동안 집의 논밭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애써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확량은 떨어지고 가난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더 끔찍한 것은 도망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격을 피해 다른 고을로 도망친 사람들은 붙잡히면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항명, 즉 계획된 불복종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극악의 처벌을 받습니다. 농부만이 고통받은 것은 아닙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광산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캄캄한 지하 수십 미터,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광부들은 곡괭이질을 합니다. 몇십 킬로그램의 광석을 등에 지고 가파른 갱도를 올라갑니다. 이 반복의 연속입니다. 광부들은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광폐병으로 인한 폐질환, 갱도 붕괴로 인한 사망, 끊임없는 부상과 감염, 의료 처치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전히 품삯은 형편없었습니다. 수공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수공업장과 민간 수공업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도자기를 빚고 직물을 짜고 금속을 두드립니다. 손목과 팔의 반복적인 부상은 점차 악화되고 나이가 들면 일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버려집니다. 국가나 사용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합니다. 12시간 이상의 노동입니다. 수면도 제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나무 판자나 볏짚 위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들의 음식은 어떤가요? 대부분 조 같은 잡곡밥과 된장이 전부였습니다. 쌀은 지주나 양반이 걷어갑니다. 영양 결핍은 만성적이었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생활 공간도 비참했습니다. 초가집의 낮은 천장, 겨울의 찬바람, 여름의 습기. 화장실과 생활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위생 상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닥칩니다. 전염병이 돌면 서민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의료는 양반의 특권입니다. 대다수의 서민은 약도 못 먹고 그냥 죽음을 기다립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전염병 한 번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지주는 여전히 세금을 거둡니다. 농부는 자신의 것도 없는데 빌린 씨앗을 갚아야 합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땅을 잃고 노비나 품팔이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절망의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냥 참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는 농민봉기, 노비 반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정 한 개인의 반란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나온 집단적 저항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큰 사건들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작은 저항들도 많았습니다. 여격을 거부하는 것, 소장료를 내지 않는 것, 광산에 나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지배계급에게는 위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안타까운 점은 이런 저항들이 결국 거대한 국가, 기구 앞에서 분쇄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배운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저항들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왕과 신료의 정치 싸움, 양반들의 파벌투쟁을 배웁니다. 사극 드라마로 돌아가 봅시다. 왜 드라마는 이 현실을 외면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라마는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한 양반 남자와 한 양반 여자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틱하고 시청자의 감정을 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수백 농부의 절망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드라마는 시스템의 비판보다는 개인의 운명과 선택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또한 현대의 드라마 제작자들과 배우들도 양반 계급 출신이거나 양반의 관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양반 사회로 향합니다. 무의식적 편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드라마는 허구이며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시대 수백만의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생존만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피로와 절망, 그리고 저항의 역사는 마땅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다음번에 역사 드라마를 볼 때 배경에서 밭을 일구는 농부를 보면 기억해주세요. 그 사람의 하루는 12시간의 노동이고 그들의 삶은 끝없는 수탈 속에서 버틴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워진 얼굴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온전한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